타이어 펑크 하나 떼우러 갔다가 휠까지 갈아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엔진 오일만 교체하려다 브레이크 패드까지 당장 안 바꾸면 죽는다는 협박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믿었던 동네 정비소가 멀쩡한 부품을 망치로 찌그러뜨리고 돈을 뜯어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동네 유지 소리 들으며 현금을 쓸어 담던 카센터들이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들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볼까요?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카센터 사장님은 마을의 실력자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골목마다 카센터, 자동차 공업사 간판이 편의점보다 더 흔했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 익숙했기 때문에 정비소 서랍에는 기름 묻은 지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술직이라는 자부심도 대단했고요. 아침에 셔터만 올리면 차들이 알아서 줄을 섰으니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술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천만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운전자들에게 자동차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본이 절면 복잡한 기경을도 얽혀 있는데 일반인 눈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비사를 병원 의사처럼 대했어요. 의사가 수술하자면 수술하듯이 정비사가 부품 갈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을 열었던 거죠.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면 네, 고쳐주세요. 부품이 다 닳았다고 하면 네, 갈아주세요. 가격이 얼마인지 정말 필요한 건지 따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괜히 까탈스럽게 굴었다가 사장님 기분 상하게 해서 내 차를 대충 고칠까봐 겁이 났거든요. 심지어 바카스 한 박스까지 사다 바치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그 순진한 믿음이 일부에게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더 챙겨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유혹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소비자가 무지할수록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썩어 들어갔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차를 맡기는 손님들 덕분에 배가 불렀던 그들은 점점 오만해졌고요. 그 달콤한 독배를 마시는 동안 카센터라는 공간은 서서히 고치는 곳에서 속이는 곳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소비자들이 그들이 쳐놓은 거대한 장막을 걷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카센터 문 열고 들어갈 때 괜히 긴장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죄 지은 사람처럼 쭈뼛거리며 사장님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하고 말끝을 흐렸던 기억 말입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정비소는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였거든요. 의사는 처방전이라도 주고 약사는 약봉지에 설명을 써주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엔진 내려야 합니다 한마디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지갑부터 열어야 했으니까요. 특히 여성 운전자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정비소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자 혼자 가면 견적서에 0점 하나 더 붙는다는 괴담이 돌 정도였죠. 엔진 오일 하나 갈러갔을 뿐인데 차를 리프트에 띄워놓고 심칸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어요. 이대로 나가면 브레이크 안 밟혀서 큰일 납니다. 가는 김에 미션 오일도 갈아야겠는데요? 색깔이 완전히 썩었거든요. 전문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거기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입니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인질로 잡고 당장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멀쩡한 부품까지 갈아치우게 만드는 수법이죠. 더 어이없는 건 가격의 불투명성이었습니다. 똑같은 부품 가는데 A 카센터는 10만원, B 카센터는 20만원을 부르거든요. 왜 가격이 다르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품 쓰고요. 기술료 포함된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정품 박스를 내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곳은 거의 없었고 기술료 기준이 뭔지 명세서에 제대로 찍어주는 곳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곳들은 손님이 차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생 부품이나 중고를 끼워놓고 새 부품값을 청구하거나 아예 교체도 안 하고 겉만 닦아서 다 고쳤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차가 또 고장나서 다른 곳에 갔다가 이거 한 번도 교체 안 한 건데요 하는 말 듣고 뒤통수 맞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학습된 불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카센터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하는 곳, 아는 사람 소개 없이 가면 호구 잡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겁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영원히 차에 대해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술이라는 정보의 장벽 뒤에 숨어서 계속 손쉬운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그 오만한 착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었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판도라의 상자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소비자들이 막연하게 저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것 같다고 의심만 하던 것을 저것들은 진짜 사기꾼이구나 하는 확신으로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뉴스에서 보시고 혀를 내두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 정비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전설의 타이어 휠고의 훼손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타이어 교체하러 온 손님이 대기실에서 커피 마시는 사이에 정비공이 스패너를 들고 멀쩡한 휠을 억지로 구부려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손님을 불러서 말하죠. 어이구 손님, 휠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네요. 이거 이대로 타면 큰일 납니다. 휠까지 싹 갈아야겠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뒤따라 들어온 차량의 블랙박스와 정비소 내부 CCTV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로 멀쩡한 부품을 부숴서 돈을 뜯어내다니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정비소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엔진 오일 색깔이 안 좋다, 부품이 닳았다는 말에 찜찜하게 지갑을 열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기폭제였던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카센터라는 공간은 전문가의 작업실에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 범죄 현장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차를 맡기면 블랙박스부터 켜두고 정비 과정을 지켜보며 동영상을 찍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유튜브와 집단 지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비 매뉴얼이나 부품 가격이 1급 기밀이라도 되는 양 그들만의 리그 속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에 검색 한 번만 하면 현직 정비사들이 직접 나와서 업계의 어두운 비밀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엔진 오일은 5000km마다 갈 필요 없다, 브레이크 패드는 소리 날 때 갈아도 된다 같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동차 하부를 리프트로 띄워놓고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만 교체하세요 하며 눈으로 직접 기준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막 면허 딴 초보 운전자라도 스마트폰 하나면 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사장님이 이거 갈아야 해요 하면 예전에는 네 하고 갈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서 유튜브 켜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실시간 견적 검증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카센터 사장님이 20만 원이라 하면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견적서 받자마자 사진 찍어서 자동차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제목은 딱 하나죠. 형님들 이거 바가지인가요?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립니다. 거기 어디예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 부품 인터넷 최저가 5만 원인데 공인비를 15만 원씩이나 받네요 하며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하는 거죠. 부품 번호만 알면 인터넷으로 원가를 다 알 수 있는 세상에서 더 이상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뻥튀기 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가지를 씌우고 싶어도 씌울 수 없는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하고 숨막히는 투명한 감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소비자는 똑똑해졌고 정보는 투명해졌으며 감시의 눈길은 매섭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카센터 사장님들도 변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공부해서 기술력을 높이거나 정직한 서비스로 정면 승부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네 카센터의 대처는 우리의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공부하는 대신 자신들이 다루기 힘들거나 돈이 안 되는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황당한 생존 방식을 택했으니까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감시의 눈길이 매서워지자 일부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은 기막힌 생존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력을 키워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건 안 맡겠다며 스스로 가게 문턱을 높여버린 거죠. 이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수입차 정비 거부 사태입니다. 지금 도로를 한번 보세요. 강남대로가 아니더라도 동네 골목마다 벤츠, BMW, 아우디가 질비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국내 등록된 승용차 5대 중 1대가 수입차일 만큼 대중화됐거든요. 그렇다면 카센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차 정비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황당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멀쩡히 잘 달리던 수입차 타이어에 못이 박혔어요. 소위 지렁이라고 부르는 펑크 패치만 끼우면 되는 기술이랄 것도 없는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국산차라면 5분도 안 걸려서 10,000원 내고 끝날 일이죠. 그런데 이 차를 끌고 동네 카센터에 들어가면 사장님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적반하장입니다. 어우 사장님, 우리 수입차 안 해요. 저기 큰 데로 가세요. 아니 사장님, 엔진 뜯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이어 펑크 때우는 건데 이것도 안 되나요? 아, 글쎄 수입차는 휠기스 나면 물어달라고 할까봐 골치 아파서 안 만진다니까 그냥 가요. 이게 과연 리스크 관리일까요? 아니요.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기술적 도태입니다. 타이어 펑크 하나 때우는 게 무서워서 손님을 내쫓는다는 건 스스로 나는 기술이 부족한 정비사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거든요. 휠에 기스를 내지 않고 타이어를 탈착하는 건 정비사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 기본조차 자신이 없어서 혹시 모를 책임이 두려워서 수입차는 유난 떤다며 손님 탓을 하고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단순히 타이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기계공학의 산물이었어요. 엔진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스패너로 조이면 고쳐지는 아날로그 감성이 통했죠. 그때 기술을 배운 사장님들은 자신의 감을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동차는 어떤가요? 바퀴 달린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다름없습니다. 본인 안에는 복잡한 배선과 전자센서가 가득하고 고장을 진단하려면 수천만 원짜리 전용 진단기인 스캐너를 물려야 하거든요. 국산차도 신형이 나오면 시스템이 싹 바뀌는데 수입차는 오죽할까요?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비싼 진단 장비를 투자하고 영어로 된 매뉴얼을 번역기 돌려가며 읽고 새로운 전자제어 시스템을 익혀야 했어요. 의사들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밤새워 논문을 읽고 공부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동네 카센터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내가 기름밥 먹은 세월이 얼만데 요즘 차들은 쓸데없이 복잡해라며 공부를 등한시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진단 장비 사는 건 아까워하면서 예전처럼 엔진 오일 갈고 필터 갈면서 편하게 돈 벌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최신 차종이 들어오면 본인 여는 법조차 몰라 당황하고 스캐너가 없으니 어디가 고장났는지 진단조차 못 내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건 서비스 센터 가셔야겠는데요. 전문가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면서 손님에게 나는 못 고치니 다른 데 가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가게의 존재 가치는 사라집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들의 태도입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왜 이런 차를 끌고 와서 귀찮게 하냐는 식의 짜증 섞인 반응은 소비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불쾌감만 남기거든요. 소비자들은 생각합니다. 간단한 경정비도 거절당하고 어려운 건 못 고친다고 하고 게다가 불친절하기까지 한 곳을 내가 왜 가야 하지? 기술은 정체되어 있는데 자존심만 남은 노후화된 카센터들. 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높은 진입 장벽은 외부의 적을 막은 게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줄 유일한 구원자인 손님의 발길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곳 잃은 소비자들의 발길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수입차는 거절당하고 국산차는 바가지 씌울까봐 겁이 난 소비자들이 결국 선택한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그곳입니다. 현대 블루엔즈나 기아 오토큐 그리고 각 브랜드의 공식 서비스 센터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곳들도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동네 카센터보다 공인비가 비싸면 비쌌지 절대 싸지 않아요. 인터넷에서는 블루엔즈가 아니라 블루헬즈, 오토큐가 아니라 오토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비싸다고 욕하면서도 사람들은 새벽부터 이곳에 줄을 섭니다. 예약하려면 2주, 길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거든요. 반면 동네 카센터 리프트는 텅텅 비어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돈 몇 푼 더 주더라도 확실한 마음의 평화를 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센터에 가면 적어도 내가 어떤 부품을 갈았는지 공인비는 얼마인지가 규격화된 명세서로 딱 찍혀 나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표준화된 가격표가 붙어 있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기록과 책임입니다. 동네 카센터에서 수리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며 오리발 내밀면 그만이지만 공식 센터에는 내 차의 정비 이력이 전산에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수리 후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고 AS를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그 비싼 공인비에는 바로 사기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서비스의 질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네 카센터에 가면 쉴 곳이 마땅치 않아 기름 냄새나는 사무실 한 구석 낡은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거든요. 사장님은 담배를 물고 정비를 하고 질문이라도 하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공식 센터는 어떤가요? 쾌적한 고객 라운지에서 안마 의자에 누워 커피 한 잔 마시며 기다립니다. 정비사가 태블릿 PC를 들고 와서 사진까지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해주죠. 고객님, 이 부분은 아직 교체 안 하셔도 되는데 다음번에 오실 때 한번 봐드릴게요 라는 과잉 정비 없는 멘트까지 듣고 나면 2만원에서 3만원 더 비싼 건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집니다. 결국 동네 카센터가 망해가는 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때문이 아닙니다. 불투명함이 주는 불안보다 투명함이 주는 비용을 선택한 똑똑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이동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일부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은 텅 빈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담배만 뻑뻑 태우며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니 요즘 사람들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다 큰 데로만 가니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미쳤나봐. 과연 미친 건 소비자일까요? 아니면 변해버린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90년대 방식 그대로 장사하고 있는 사장님일까요? 닫혀있는 셔터, 먼지 쌓인 리프트, 그리고 끊겨버린 발길. 이 쓸쓸한 풍경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내린 아주 냉혹하고도 정확한 판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 맨 마지막 줄에는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마지막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쓸쓸한 폐업 행렬은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비업계가 마주한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국토교통부와 정비연합회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서울 시내 카센터 숫자는 불과 10여 년 만에 1000곳 이상 증발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서울 지역 조합원 업소 수는 2,700개에서 1,700개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거의 40%에 육박하는 동네 카센터가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가뜩이나 앞으로의 전망도 암울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정비 수요는 전성기 대비 30%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엔진 오일도 미션 오일도 갈 필요 없는 전기차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데 여전히 30년 전 방식대로 소비자를 속여가며 몽키 스패너만 들고 있는 곳들이 설 자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묵묵히 기름밥을 먹으며 밤새 공부하고 이건 안 갈아도 됩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해주는 진짜 장인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의 기만 행위와 나태함이 업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성실한 사장님들까지 도매금으로 외면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변화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떠나간 신뢰를 회복하든가 아니면 조용히 셔터를 내리든가. 시장은 냉정합니다. 소비자는 더비상 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데이터와 신뢰로 움직이니까요. 여러분의 동네 카센터 풍경은 어떤가요? 아직도 반대쪽도 갈아야 한다며 바가지를 씌우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카페로 변해버렸나요? 여러분이 겪은 카센터에 대한 솔직한 경험담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